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문제 오늘도 짚어봅니다. 일단 도내 대학가에서는 인재 채용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오히려 기회라기보단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을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소식에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사 쪽이나 그런 데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뽑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도내 대학에서는 광주, 전남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채용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거라며 다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증가하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촌진흥청 등 절반이 넘는 7곳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으로 지역 인재 채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이 전북 지역만을 한정해서 인재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할당 비율을 30%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도내 취업생은 229명. 반면 광주, 전남은 640명까지 늘고 대구, 경북도 6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이나 울산도 더 많은 취업생을 배출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한 지역일수록 혜택이 훨씬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각 지자체별로 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리면 해당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오던 도내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 혁신도시에서 늘어난 일자리보다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큰 폭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취업 문제 지난 이틀 동안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룡 기자, 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말에 시행이 되면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겐 이게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네, 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분명 지역인재 채용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이 있는데 광주 전남의 대학생을 주로 뽑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북 출신 대학생의 취업문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되죠. 결국 제로섬 싸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앞다퉈서 이 공공기관들이 지역 출신을 뽑다 보면 오히려 전북 출신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할 텐데요. 특별법상 의무 채용은 공사나 공단 같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북에는 공공기관이 6군데에 불과합니다. 13개 기관이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7군데가 농촌진흥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정부기구입니다. 네. 이들은 공무원 채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 할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공공기관의 규모도 문제인데요. 네. 국민연금이나 전기안전 등 6개 기관이 작년에 모두 100명 정도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400명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너무 불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전라북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농생명과 금융 관련 기관 이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문제는 여전합니다. 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정치적 해결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불평등은 2011년 LH 경남 진주 이전의 여파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 결국 진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진주 혁신도시가 작년에 1,100명을 채용했는데
이 토지주택공사 합병, 일괄 이전 덕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도 혁신도시 재건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협중앙회나 마사회 같은 대규모 농축산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혁신도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이 전북경찰의 수장으로 발령되기 전 있었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말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직원 상조의 기금으로 중앙경찰학교 안에 치킨 가게를 입점시키도록 개입했다는 의혹과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모 의대에서 CT 촬영 등 무상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그 내용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청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사 단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 많다 보니까 이게 전하던 일을 채우다 보니까 좀 늦어지네요. 강인철 전북청장은 당시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수수 등 경찰 간부로서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강 청장은 지난해 말 전북 치안의 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당초 내사 중인 치안감을 대기 발령 등 조치도 없이 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낸 경찰청의 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방선거가 채 5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도 양대 정당의 기득권에 막혀 있어 어느 때보다 민의를 외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 30개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2인 선거구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4인 선거구 확대!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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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거구에서 1등뿐 아니라 4, 5등까지 뽑아 다양한 세력의 진입이 가능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입니다. 그 뒤 3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71곳 가운데 60%가량이 여전히 2인 선거구입니다.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기득권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2인 선거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실은 두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계속 잘못 운영돼 왔다. 선거구 조정 역시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데 마지노선인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일 날 그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살짝 우려가 좀 됩니다. 또한 도 선거구 획정위가 4인 선거구 확대 방안을 제시해도 4년 전처럼 도의회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주와 군산 등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복잡한 선거구 조정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과 4인 선거구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3, 4년 전 승부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씨름판에서 이번에는 감독이 돈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체육계 비리 사건이 체육에 대한 지원 전체를 위축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한 자치단체 씨름단 감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한 지원금 1억 5천여만 원을 감독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선수들에게 거둔 뒤 이 가운데 1,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감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냥 선수들 뒤에 좀 중간날 뒤에 카드를 쓰고 밥도 먹고 한 달만 더 하는 수 없는 거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과거 비리로 심한 몸살을 앓은 바 있는 씨름판에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 창단됐던 장수군청 씨름단은 대회 승부 조작에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뒷돈을 챙겼다가 창단 6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하림 양궁단 해체처럼 기업과 지자체가 체육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는 도내 실업팀 유지와 창단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체육계 사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육계 내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도내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해 낮 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떨어지는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발이 차츰 거세져 내일 오전까지 최대 7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사 중 상가 붕괴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구도심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전주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고사동과 다가동, 중앙동 일대 300여 건물에 대해 4월 말까지 안전점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